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포구에 거주 중인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돈 문제로 이혼했고, 현재 돌싱녀로 잘 살아나가고 있어요. 옛날이나 그렇지, 요즘은 한번 갔다 오는 거 흠도 아니잖아요? 물론, 최대한 잡음 없이 잘 살면 좋죠. 그런데 제 전 남편은 참으려야 참을 수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제 시댁 가족만 알고 우리 집은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결혼했으면 똑같이 생각하고 잘해야지. 유치하게 편가르는 것도 아니고 본인 가족만 생각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런 인간이랑 결혼 생활 유지하는 게 아깝다고 생각돼요. 그만뒀습니다. 저는 이혼에 관하여 조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빨리 할 걸 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헤어지니 이렇게 좋네요. 그럼 지금부터 전 남편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과는 1년 반 정도 연애하다 결혼했어요. 우리 둘 다 집에서 첫째였고 똑같이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 부모와 제 여동생에게 넉살 좋게 굴어서 점수를 톡톡히 따곤 했어요. 우리 가족은 물론이고 주변 친구들도 저런 사위 구해드리기 쉽지 않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아들 같은 하나뿐인 사위 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예비 사위 왔나? 아유, 이건 또 뭐야? 저번에도 한아름 들고 왔구만 뭘 또 이렇게 사왔어?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 생각하면 막 지갑이 열리는 걸 어찌합니까? 워낙 친아들보다 더 살갑게 굴고 챙기니까 결혼 전부터 우리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았고 친하게 어울리며 정을 쌓았습니다. 친구들이 다들 본인 남편과 비교하면서 결혼 잘하는 거라고 부러워하곤 했어요. 야, 너 진짜 결혼 잘하는 거야. 세상에 장모 장인한테 저렇게 잘하는 사위가 어디 있어? 그니까 결혼도 하기 전에 이러기 쉽지 않다. 결혼하면 얼마나 더 잘하겠어? 너 진짜 시집 잘 가는 거야. 너 오빠한테 잘해. 우리 집 남편이 너희 오빠 반만 해도 내가 저 업고 다닌다. 진짜 부럽다. 아들 같은 사위 얻어서 어머니 좋아하시겠다. 딸만 둘이라 아들 하나 가지고 싶어 하셨잖아. 그렇습니다. 전부터 엄마랑 아빠가 아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집은 딸만 둘인데 듬직한 아들 하나 있으면 부러울 곳 없다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아들과 팔짱 끼고 데이트하는 게 로망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처럼 살갑게 구는 남편을 참 예뻐하셨고 남편이 아들 노릇하며 지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깜빡 속아 결혼한 거예요. 결혼 전부터 이렇게 잘하니 당연히 결혼해서도 잘하겠거니 했죠. 더 엄청나게 잘하는 건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했던 것처럼만 하면 부모님이 참 예뻐해 주셨을 텐데 결혼하고 나니까 태도가 싹 달라지더라고요. 남편이 우리 집에 잘한 만큼 저도 시부모님께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력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태도가 달라지니까 저 역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남편처럼 차별은 안 했습니다. 남편은 정말이지 치사함의 끝을 보여줬어요. 살갑게 구는 사람이 어떻게 변했나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남편이 우리 부모님께 한 짓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진짜 말하자면 한둘이 아닌데. 그중에 꼽자면 명절이었어요. 여보, 식사도 다 했으니까 이제 슬슬 정리하고 우리 집에 갈까? 아까부터 우리 언제 오냐고 기다리시는 것 같더라고. 당신 먹이려고 이것저것 많이 사다 놓으셨대. 그래? 아이, 그런데 밥 먹어서 그런가 조금 귀찮은데. 한숨 자고 쉬었다 가자. 이따가 출발하면 차 막혀서 고생해. 슬슬 정리하고 일어나자. 지금 가면 차도 덜 막히고 딱 맞게 도착할 것 같아.
지금 가나 이따가 가나 똑같이 막혀. 쉬었다가 내일 가도 되잖아. 아니다. 내일은 집에서 쉬고 다음날 출근해야 하니까 주말에 가는 게 낫겠다. 주말에 간다고 말씀드려. 그게 무슨 소리야? 명절인데 찾아뵙고 인사드려야지. 우리 언제 오나 목바지가 기다리시는데 어떻게 주말에 간다고 그래? 당신 좋아하는 것도 사다 놓으셨다잖아. 아이, 몰라. 피곤한데 그럼 어떻게 그럼. 하나뿐인 사위 너무 힘들어서 안 된다고? 그러면 되잖아. 그럼 다 이해해 주실 거야. 그리고 꼭 명절 때 찾아뵈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어? 주말에 가면 되는 걸 가지고 뭘 그래. 나 어제 몇 시간 동안 운전해서 너무 힘들어. 난 어제 하루 종일 전부치고 음식 준비했거든? 당신은 운전만 했지? 어머님 집에 와서 한 게 뭐 있어? 내내 누워 쉬기만 했잖아. 그건 당연히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이지. 남자랑 여자랑 하는 일이 다르잖아. 아무튼 난 피곤해서 못 가. 당신이 주말에 찾아뵌다고 알아서 잘 말해줘. 뭐라고?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소리 낮춰! 이러다 부모님 들어. 명절날 아들 부부 싸우는 소리 들으시면 좋겠어? 오늘 꼭 안 가도 되는구먼. 왜 이렇게 유란이야? 처가는 우리 집보다 거리도 가까워서 평소 자주 찾아뵐 수 있잖아. 우리 집에 있는 게 그렇게 싫어? 싫다는 게 아니라 명절이니까 찾아뵙자는 거지. 그리고 당신이 언제 그렇게 자주 갔니? 솔직히 결혼하고 나서 우리 부모님 뵈러 간 적 몇 번이나 있어? 다른 날도 아니고 명절이잖아. 가서 인사드리는 게 맞지. 아들처럼 생각하는 사위 언제 오나 기다리시는 거 뻔히 알면서 그렇게 말하니? 몰라. 귀찮아. 나 한숨 잘 테니까. 그러면 당신 혼자 가. 결혼하기 전에는 뻔질나게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어느 순간 뚝 발길이 끊겼어요. 뭐 말로는 피곤하다 바쁘다 하는데 다 핑계였죠. 딱 봐도 집에 퍼질러 누워서 쉬고 있는데 바쁠 게 뭐 있나요? 남편 말대로 시댁과 친정집은 거리가 꽤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시댁까지 거리가 있었지만 친정집과는 가까웠어요. 친정집이랑 가까우니까 자주 간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까우니까 더 안 가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가까이 사니까 언제든지 찾아뵐 수 있지 않냐면서 친정집에 가는 걸 미루곤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 혼자만 가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김서방이랑 왜 같이 안 왔냐며 서운해하시는 부모님을 보곤 했죠. 진짜 어이없는 게 사람이 서서히 변하는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뚝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모님 위하고 생각하는 척하더니 결혼과 동시에 무뚝뚝한 사위로 변했어요. 뭐 갑자기 변한 게 서운했지만 한창 일 때문에 바빠서 힘들어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러려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명절 때마저 친정집에 안 가려고 하니까 서운함이 배가 되더군요. 퍼질러 누워서 잠만 자는 모습이 꼴보기 싫어서 홧김에 저 혼자라도 간다고 했어요. 차키를 챙겨 들고 나가려고 하니까 시모가 왜 같이 안 가냐고 한 소리 하셨고 결국은 남편도 따라 나섰습니다. 사람 귀찮게 한다고 입술이 대빨 나와서는 운전하는데 진짜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래도 명절이고 곧 친정 부모님 뵈니까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꾹 참았습니다. 그러다 용돈에서 또 한 번 터졌어요. 엄마, 우리 왔어. 아이고, 김서방 왔어? 언제 오나 목 빠지게 기다렸네. 운전하느라 힘들었지? 말도 마세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래, 그래. 수고했어. 얼른 들어와. 안 그래도 요즘 김서방 기운 없어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몸보신 할 만한 것들로 잔뜩 준비했어. 우리 등장에 친정부모님은 신나서 입꼬리가 귀에 걸리셨습니다. 운전하느라 힘든 사위 챙긴다고 상다리 부러지게 음식을 차리셨어요. 아빠는 또 사위랑 한잔하려고 귀한 술까지 꺼내 오셨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우리 집에 오면 힘들 게 하나 없어요. 부모님이 이렇게나 좋아하면서 극진하게 대접하는데
귀찮을 게 뭐 있나요? 저야 시댁감은 궁둥이 붙일 새 없이 바쁘다지만 남편은 아주 귀빈이 따로 없습니다. 시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처럼 이렇게나 저를 예뻐하고 좋아하신다면 귀찮아도 매일 가겠어요. 남편은 시댁이나 친정집이나 별다른 차이 없이 늘 귀빈 대접을 받았습니다. 운전만 했을 뿐이지 딱 들어오면 무슨 상전처럼 누워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심지어 우리 집에서도 말이죠. 그런데 뭐가 피곤하다고 주말에 가자고 한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뭐 어찌어찌해서 도착했으니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문제는 도통 지갑이 열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였어요. 시댁에 갔을 때 명절이라고 남편이 시부모님께 용돈 봉투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도 당연히 드리겠거니 생각했죠. 남편이 먼저 직장에서 받은 떡값으로 용돈 드리자고 해서 알았다고 하고 제가 받은 떡값을 남편에게 보내줬어요. 그걸 뻔히 아는데 도통 드릴 생각이 없자 집에 갈 때 드릴 생각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잠자코 있었는데 문제는 집에 가는 순간마저 가만히 있더군요. 시부모님 몰래 남편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얼른 준비한 용돈 봉투 꺼내서 드리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그게 무슨 소리냐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용돈 봉투?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냐니? 회사에서 받은 떡값으로 용돈 드리자고 했잖아. 그래, 그래서 우리 집 갔을 때 드렸잖아. 뭐? 아니, 우리 부모님께도 드려야지. 에이, 장인 장모님은 각각에 사니까 평소에 잘 챙겨 드리잖아. 우리 부모님은 멀리 살아서 잘 못 챙겨 드리니까 용돈이라도 챙겨 드려야지. 뭐라고? 아니, 그래서 당신이랑 나랑 받은 떡값을 시부모님께 다 드렸다 이거야? 가까이 사는 거랑 멀리서 사는 게 무슨 차이가 있다고 그러니? 하려면 양쪽 부모님께 똑같이 해야지 왜 차별해? 내가 언제 차별했다고 그래? 장인 장모님 듣겠어. 조용히 해. 아니 어제부터 왜 이렇게 날 서서 싸우려고 들어? 거 봐. 이게 다 피곤하니까 예민한 거야. 그러게 내가 우리 집에서 푹 쉬다 오자고 했지? 제가 뭐 때문에 열받았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태연하게 구는 남편을 보고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친정 부모님만 아니었으면 이 인간 저한테 반쯤 죽었을 거예요. 부모님도 계시고 동생도 있으니까 이런 모습 보여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한테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좋게 인사드리고 집에 와서 한바탕 싸웠습니다. 우리 집 안 오려고 한 거랑 용돈 안 챙겨드린 거 아주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따졌어요. 친정부모님 계신 자리라 진짜 간신히 참았어. 당신은 어제부터 왜 이래?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건데? 뭘? 내가 뭘 어쨌다고 이래? 하는 짓이 유치하잖아. 명절 내내 시댁 부모님만 챙기고 우리 친정 부모님은 나 몰라라 했잖아. 본인 부모라고 차별하면서 유치하게 구는데 내가 어떻게 참고 넘기니? 솔직히 당신은 운전만 하면 땡이지. 나는 시댁에 가는 순간부터 나올 때까지 궁둥이 한번 못 붙이고 내내 일만 했어. 그런데 당신은 친정집에 가서도 똑같이 팔자 좋게 늘어져 있잖아. 우리 부모님이 일하라고 시키기를 하니 눈치를 주니. 시댁이나 친정집이나 똑같이 귀빈 대접받는 주제 뭐가 귀찮다고 가기 싫다는 소리를 해? 뭐? 아까 가까이 사니까 괜찮다고? 진짜 어이가 없어서. 가까이 산다고 자주 찾아뵙기나 하니? 결혼 전에는 그렇게 자주 드나들더니 결혼하고 나서 발길을 뚝 끊었잖아. 얼마나 자주 안 찾아뵀으면 우리 부모님이 당신을 그렇게 반가워하실까? 친정집이랑 우리 집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야. 그렇게 가까운데도 찾아뵙지도 않고 남처럼 지낸 사람이 뭐? 평소에 잘 챙겨드리니까 용돈 안 드려도 된다고? 시댁에 용돈 드렸으니까 당연히 우리 집에도 드릴 거라 생각했어. 평소에 잘하지도 않고 가까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아무것도 안 드리니? 우리 부모님 당신 먹인다고 이것저것 바리바리 사서 차려주셨잖아. 그럼 고마워서라도 얼마 챙겨드렸어야지. 내가 언제 자주 찾아뵈려고 잔소리하든?
나 당신한테 강요한 적 눈꼽만큼도 없어. 결혼 전에도 당신 혼자 좋아서 그런 거지. 우리 부모님께 아들 노릇하라고 강요한 적 없다고. 하지만 난 내가 알아서 시댁에 잘하잖아. 며느리로서 마땅히 노력하고 예를 다하는데 당신은 뭐야? 결혼해서 언제 그랬냐는 듯 행동 싹 바뀌더라도 최소한의 사위 노릇은 해야 할 거 아니냐고. 당신 돈으로 챙겨드린 것도 아니고 거기에 내가 받은 떡값도 포함된 건데 왜 우리 부모님께는 아무것도 안 해드리냔 말이야. 아니, 그동안은 일 때문에 바빠서 잘 못 찾아뵌 거잖아. 그리고 뭐 내가 놀아? 일하느라 바쁘다 보면 소홀할 수도 있는 거지. 아나가 돼서 그것도 이해 못 해줘? 거기다 장인 장모님은 당신이 잘 챙겨드리잖아. 반면에 우리 부모님은 명절이나 이럴 때 가끔 보는데 더 잘 챙겨드려야지. 어떻게 똑같이 챙겨드리냐? 그럼 당신 돈으로 더 챙겨드릴 것이지 거기다 왜 내 돈을 못해? 당신은 퍼질러 누워있는 게 다였지만 난 가서 죽어라 일만 했어. 음식 준비해, 제사 준비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우리 집 조상도 아니고 당신 조상님 드실 음식 준비하느라 허리 한번 피지도 못하고 일했다. 그렇게 쉴 틈 없이 일만 하는데 회사에서 받은 돈까지 갖다 바쳐야 돼? 양심이 있으면 이렇게는 못하지. 어떻게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시부모님께 다 드릴 수 있냐고. 나 이거 절대 그냥 못 넘어가. 진짜 이때 남편이랑 대판 싸웠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본인이 뭘 잘못했냐며 인정하지 않았어요. 본인은 결혼 전과 후에 달라진 게 조금도 없고 똑같이 행동했다는 말을 해댔습니다. 거기다 평소에 아들 노릇하며 잘 챙겨드렸는데 이번만큼은 멀리 사는 시댁 부모님 좀 챙겨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오히려 저한테 서운하다고 하더군요. 진짜 결혼하고 나서 제일 크게 싸운 날이었어요. 아마 이때를 기점으로 우리 부부 사이는 조금씩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처럼 우리 부모님만 챙겨줘 이런 고집 안 부렸어요. 남편은 진짜 치사하게 누가 봐도 본인 부모만 챙기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좀처럼 생각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앞으로 용돈은 각자 알아서 챙기자고 합의봤습니다. 물론 이번 떡값을 시댁에 다 드렸으니 공평하게 다음 떡값은 우리 집으로 몰기로 했어요. 이것도 남편이 꼭 그렇게 네 거 내 거 따져야 하냐며 치사하다고 했습니다. 진짜 치사한 게 누군데 그런 소리를 하는지. 이때 남편의 떡잎을 알아보고 바로 이혼했어야 하는 건데 그러지 못한 게 후회되네요. 제가 워낙 신중한 성격이라 몇 번 싸운 거로 이혼 생각을 안 했습니다. 부부라면 당연히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사는 거로 생각했어요. 서로 타협할 수 있는 건 타협하고 대화로 잘 풀어서 좋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부모님께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장녀들이 특히 그렇잖아요. 부모님께 걱정 안 끼치게 행동하는 거 말입니다. 저 역시 그런 마음이 강해서 그런가 별다른 내색 없이 원만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려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혼 생각을 크게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때 한번 크게 싸운 후로 각자 본인의 부모에게 알아서 용돈 챙겨드리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신우와 제 동생 일로 싸우게 됐어요. 언니, 저 왔어요. 신우는 직장거리 때문에 시댁에서 나와 혼자 자취하며 지냈습니다. 시부모님은 혼자 지내는 딸 걱정된다고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에 신우집을 얻어주셨어요. 그래서 가끔 신우가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오거나 시부모님이 보내주신 반찬을 챙겨가곤 했습니다. 이때도 여느 날처럼 저희 반찬을 가져가려고 왔다가 같이 식사하게 되었죠. 그런데 남편이 집에 가라는 신우를 말리며 한사코 자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자고 가. 지금 시간도 늦었는데. 자고 가라고? 나 잘 때 입을 옷 없는데. 세언니 거 입으면 되지 뭘. 시간도 늦었고 술도 한잔 했는데 어디 여자가 위험하게 밤길을 돌아다녀. 오빠, 여기서 우리 집까지 얼마 안 멀잖아. 금방인데 뭐. 그래도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 오빠가 차로 태워주면 좋은데 나도 한 잔 마셔서 그건 안 되잖아. 요즘 택시도 위험해서 안 되고 그냥 자고 가. 뭐 원래부터
본인 부모라면 끔찍이 챙기는 양반이라 신우 역시 예외가 없었습니다. 우리 동생 하면서 신우를 참 잘 챙겨주며 예뻐했습니다. 평소 둘 사이가 좋아서 종종 같이 술도 마시기도 했어요. 이때도 저녁 먹고 야식 먹으며 같이 맥주 마셨는데 밤길 위험하다고 계속 자고 가라고 했습니다. 우리 동생 놀러 왔을 때는 밤에 가거나 말거나 별 신경 안 쓰더니 본인 동생은 끔찍하게 챙기는구나 싶었죠. 그래서 저도 밤길 위험하다고 그냥 자고 가라고 했고 편한 옷을 챙겨줬어요. 그리고서 며칠 후에 제 동생이 반찬 준다고 우리 집에 놀러 왔고 이때 남편은 친구 만나고 들어온다며 집에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도 없겠다 배달 음식 시켜서 동생이랑 먹으며 맥주도 한잔 했어요. 밤늦도록 수다 떨면서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11시가 넘어서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형부 오셨어요? 처제 있었네. 반찬 준다고 왔길래 같이 저녁 먹었어. 뭐야, 술도 마신 거야? 아주 나 없다고 둘이 살판 났구만. 뭔 술을 이렇게 늦게까지 마셔? 밤길 더 어두워지기 전에 처제 보냈어야지. 술 마시는 게 뭐 어때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면 마실 수도 있지. 그나저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그러지 말고 자고 가. 시간도 늦었는데 혼자 가기 위험하잖아. 저는 술도 마셨고 늦었으니까 동생에게 자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동생 대답이 떨어지기도 전에 남편이 자고 가긴 뭘 자고 가냐면서 얼른 보내려고 하더군요. 에이, 자기는 뭘 자. 집도 가까운데 얼른 뛰어가면 되지. 시간이 늦었잖아. 밤길 위험한데 어떻게 혼자 보내. 가까워서 괜찮아. 처제, 뒤 돌아보지 말고 얼른 뛰어가. 무서우면 언니랑 전화하면서 가면 되잖아. 장인 장모님 걱정하실 텐데 집에 들어가야지. 여자는 외박하는 거 아니야. 먼 거리도 아니고 가까운데 얼른 집에 들어가야지. 그래야 장인 장모님도 마음 편히 주무실 거 아니야. 우리가 남도 아니고 자면 뭐 어때? 여기서 자고 간다고 하면 그러려니 하시겠지. 에이, 그래도 안 되지. 어디 여자가. 처제 더 늦기 전에 얼른 집에 가. 도착하면 잘 도착했다고 문자 남기고. 알았지? 남편은 서둘러 동생의 옷과 가방을 챙겨서 건네주며 현관문 쪽으로 떠밀다시피 내보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어이없어서 남편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막 화냈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좀 자고 갈 수도 있지 그게 그렇게 싫어? 아가씨 왔을 때는 밤길 위험하다고 자고 가라고 그렇게 못 가게 하더니 내 동생한테는 왜 그래?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내 동생이랑 처자랑 같아? 당연히 같지. 틀린 게 뭔데? 내 동생은 내 친동생이지만 처제는 아니잖아. 집에 들어오면 옷도 편하게 입고 싶은데 처제 있으면 마음대로 입지도 못하고 신경 써야 하는데 얼마나 불편해. 반면에 동생은 가족이니까 편하게 써도 눈치 보일 거 없고 좋잖아. 당신은 어떻게 당신만 생각해? 내가 불편해할 거라는 거 몰라? 지금 누구한테 이기적이라는 거야? 당신 말대로라면 난 뭐 편해서 아가씨 보고 자고 가라고 한 줄 아니? 나도 불편한 건 매한가지야. 그런데도 난 자고 가라고 했잖아. 당신은 내 동생이랑 같은 여자잖아. 불편할 게 뭐 있어? 난 남자니까 아무래도 불편하지. 집에서 얼마나 편하게 입으려고 그래? 속옷 차림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잠옷이라고 해봤자 반팔 반바지잖아. 이게 창피할 게 뭐 있니? 그냥 우리 동생 재우기 싫다고 솔직하게 말해.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 대지 말고. 네 동생은 얼마든지 재워도 되고 내 동생은 재우기 싫다는 거잖아. 진짜 전부터 느낀 거지만 어쩜 이렇게 차별하니? 네 동생만 귀하고 소중해? 내 동생도 그 누구보다 귀해. 이 늦은 시간에 꼭 그렇게 보내야 했어? 넌 진짜 형부도 아니야. 남자도 아니고 여자애인데 걱정도 안 되냐고. 처지 바꿔서 내가 네 동생 내쫓듯 보내면 기분 좋냐고. 진짜 되지도 않는 이유 대면서 차별하는 거 유치해서 못 봐주겠다. 네 부모랑 동생 귀해서 죽을 판인데 결혼은 뭐하러 했니? 평생 가족만 생각하면서 살지. 이참에 네 가족한테 보내줄 테니까 평생 끼고 살아봐 어디? 이날 아가씨와 제 동생을 차별하니까
너무 서운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두 번째로 대판 싸웠어요. 진짜 한 달 동안 서로 만났다면 싸운 것 같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차별한 적 없고 똑같이 대했다고 하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군요. 사람이 좀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할 줄 알아야 하는데 쓸데없는 고집 피우니까 짜증났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치사하게 차별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이러지 말란 법도 없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싸우며 냉전을 유지할 때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하게 됐고 이걸 남편에게 전했습니다. 치사하게 차별하는 꼴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더니 뭐 이런 거로 이혼까지 하냐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더군요. 이때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이혼했어야 하는 건데 그러지 못한 게 제일 큰 실수죠. 사실 저는 거의 이혼하는 것으로 굳힌 상태였는데 며칠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도 남편이랑 싸우니까 단순하게 스트레스 받아서 생리불순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임신한 지 6주가 넘었고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눈치채지 못했던 겁니다. 문득 몸에 뭔가 이상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테스트기를 해봤더니 딱 2줄로 뜨더군요. 바로 병원 가서 임신임을 확인했고 다행히 뱃속의 아이는 아무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던 차에 생각지도 못한 임신이라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걸 어쩌면 좋나. 임신한 게 기쁘지도 않고 어안이 벙벙하더군요. 그래서 그날 저녁 남편에게 사실대로 말했어요. 당신과 진지하게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데 임신했다고 말이죠. 남편은 아빠가 된다는 소식에 무척이나 기뻐했고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그동안 서운하게 한 거 우리 집이랑 처가 식구들 차별한 거 다 인정하고 잘못했어.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나도 모르게 우리 가족만 챙기고 그랬나 봐. 결혼했으면 당신 가족 아니고 내 가족인 건데 참 어리석었어. 당신이 이혼 생각하게 된 거 다 내 책임이야. 내가 오죽 못나게 굴었으면 그런 생각까지 했겠어. 진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이 위기 잘 넘어가 보면 안 될까? 뱃속에 애도 생겼는데 이렇게 끝낼 순 없잖아. 태어나기도 전에 이혼하는 엄마 아빠를 둔 우리 아이가 불쌍하지도 않아? 앞으로는 차별하거나 이런 거 일절 없어. 내가 정말 잘할게. 솔직히 저 역시 뱃속에 생긴 아이 때문에 심란하기 마찬가지였어요. 이혼할 생각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임신에 어쩌면 좋을까 고민스러웠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다 잘못했다며 사과했고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해보자고 설득했어요. 이렇게 이혼해버리면 우리 아이가 너무 불쌍하지 않냐면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본인이 더 잘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보겠다고 했고 정말 일주일 동안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그러는 동안 남편은 연애 때처럼 제게 살뜰히 굴며 친정 식구들에게도 잘했습니다. 단순히 이 고비를 넘기려고 하는 짓인 걸 잘 알면서도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해요. 어쩌면 아이를 통해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감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남편을 믿어보자 싶었어요. 남편 말대로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의 이혼을 받아들여야 하는 아기가 불쌍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참고 이해하면 우리 애는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혼을 망설이게 됐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쌓였던 감정을 풀고 화해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어요. 그러다 임신 4개월 차에 진짜 이혼하게 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제 직업이 몸을 많이 쓰는 직업이라 아무래도 일을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직업 특성상 휴직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일을 관둬야 했고 나중에 아이 낳고 어느 정도 크면 다른 곳으로 입사해서 복직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관두고 집에서 태교하는데 남편이 퇴직금 받았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받았다고 했더니 얼마 받았냐길래 5천 정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 연봉이 높기도 하고 한 곳에서 오랫동안 일하다 보니 퇴직금으로 5천이란 돈이 쌓였어요. 그러자 남편은 이번에 본인 동생 결혼하니까 신혼집 마련할 때 보태주면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동생이 모아봤자 얼마나 모았겠어. 부모님이 도와주실 상황도 못 되고 대출 말고는 답이 없는데 알잖아. 대출이라고 100%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얼마라도 보태주면 신혼집 마련하는데 크게 도움될 것 같아. 당신 생각은 어때? 뭐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5천만 원을 다 보태주는 건 조금 그렇지 않아? 그게 적은 돈도 아니고. 당연히 적지 않지. 하지만 동생 사정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래도 우리는 여유가 되니까 도와주면 어떨까 싶어. 이렇게 한번 도와주면 설마 동생이 모른 척 하겠어? 이 은혜 어떻게 잊어? 고맙다고 앞으로 평생 잘할 텐데. 여보,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동생 좀 도와줘. 남편의 말을 듣고 고민됐습니다.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도와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5천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제가 오랫동안 열심히 일해서 마련한 돈인데 신우한테 홀랑 주는 게 맞나 싶더군요. 윗사람으로서 빌려주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안 받을 거 생각하고 보태줘야 할 것 같은데 정말 빌려줘도 되나 망설여졌습니다. 왜냐면 정말 신기하게도 제 친동생도 한창 결혼 준비로 정신없었어요. 그래도 언니가 돼서 동생 결혼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퇴직금 받아서 동생 결혼할 때 조금이라도 보태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신우 좀 도와달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더군요. 그래서 고민 끝에 똑같이 반씩 떼서 도와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동생도 결혼 준비하고 있잖아. 언니가 돼서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얼마라도 도와줘야 하겠다 싶었는데 아가씨도 결혼 준비하니까 똑같이 보태주면 될 것 같아. 퇴직금으로 받은 게 5천만 원이니까 아가씨 2,500, 내 동생 2,500. 저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반씩 나눠주자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석연치 않은 표정을 지었지만 그게 좋겠다면서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이야기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남편은 제 뒤통수를 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친정 부모님이랑 밥 먹으려고 친정에 갔어요. 그런데 몸이 좀 안 좋아서 예정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퇴직금이 들어있는 통장과 도장을 들고 나오는 남편과 딱 마주쳤어요. 당신 지금 뭐해? 손에 들린 그 통장이랑 도장은 또 뭐고? 어, 그게 당신 일찍 왔네. 저녁까지 먹고 온다더니. 남편은 땀을 삐질 흘리며 제 눈치를 받고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단번에 눈치챘습니다. 친정집에 가서 논다고 했을 때 몇 시에 올 거냐, 오랜만에 간 거니까 장모님이 만들어주신 밥 먹으면서 느긋하게 오래 놀다 오라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없을 때 통장에 있는 퇴직금 뺄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언제 오냐고 확인한 거구나 싶은 게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그 돈 가지고 뭘 하려고 이러는 거냐 따졌더니 신우 결혼 비용에 보태주려고 그랬다고 했어요. 그래서 퇴직금 반반 나눠서 신우랑 내 동생한테 주려고 하지 않았냐. 알겠다고 해놓고 몰래 왜 이러냐고 따졌더니 본인 동생이 너무 불쌍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처제는 장희 장모님이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잖아. 우리 동생은 나밖에 없어. 엄마랑 아빠가 도와줄 형편이 안 되는데 오빠로서 도와주면 좋잖아. 당신한테는 미안한데 나 이 돈 우리 동생 결혼 비용에 다 보태주고 싶어. 오빠로서 불쌍한 동생 좀 도와주면 안 돼? 처제는 우리 아니어도 얼마든지 결혼 잘할 수 있잖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야? 내 동생도 결혼 준비한다고 허리가 휘어.
그리고 우리 부모님 도와주시는 거 없어. 당신네랑 비슷한 처지라고. 장인 장모님은 노후자금 있잖아. 우리 부모님은 안 그래. 당신 설마 이깟 돈이 아까워서 이러는 거야? 당신은 돈 잘 버니까 이깟 5천 얼마든지 벌 수 있잖아. 진짜 치사하게 왜 이래? 남도 아니고 하나뿐인 신우 결혼한다는데 째째하게 2,500이 뭐야? 통 크게 5천 정도는 도와줘야지. 그럼 내 동생은? 내 동생도 똑같이 결혼 준비하고 있는데 언니로서 가만히 있어? 잊었나 본데 그거 내 퇴직금이야. 굳이 따지자면 내 돈이니까 아가씨 안 도와줘도 돼. 하지만 그래도 당신 동생이고 나한테는 시동생이니까 도와주는 거야. 이것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그런 소리니? 그렇다고 나 없을 때 몰래 통장에 있는 돈 빼서 신우한테 주려고 했어?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우리 아이 임신했다는 소리 들었을 때 당신은 나한테 뭐라고 했어? 시댁처가 차별 안 하고 똑같이 잘하겠다고 했잖아. 난 그 약속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은 본인 가족밖에 몰라? 남자가 한 입으로 두말하기 있어? 적어도 본인이 뱉은 말 정도는 지켜야 할 거 아니야. 그 약속한 지 1년이 됐니? 2년이 됐니? 고작 몇 달 지났어. 반년도 안 됐다고. 어떻게 나랑 아이한테 한 약속을 이런 식으로 저버릴 수 있어? 내가 언제 약속을 저버렸다고 그래? 내 동생이랑 처제는 입장부터 다르잖아. 처제는 당신이나 장인 장모님께 비빌 수 있고 여러 가지 도움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내 동생은 그렇지가 않아. 나는 내 동생 불쌍해 죽겠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줘? 당신 친동생 아니라고 이러는 거야? 내가 너처럼 차별하는 줄 알아? 내 동생만 생각했다면 애초에 반씩 나눠서 준다고 소리조차 안 했겠지. 당신처럼 그냥 내 동생한테 5천 다 주고 싶다고 했을 거야. 그런데 그러지 않았잖아. 차별 없이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반 나눠주려고 했는데 넌 이게 뭐야? 어떻게 본인 퇴직금도 아니면서 이런 식으로 몰래 빼돌릴 생각을 하니? 입장이 다르긴 뭐가 달라. 말했지만 내 동생도 부모님께 도움받은 거 없고 비빌 언덕이라고는 나밖에 없어. 똑같이 결혼 준비하면서 허덕이고 있는데 왜 내 동생만 나 몰라라 하는 건데? 내가 왜 당신 동생 입장만 생각해야 되는 거냐고. 그렇게 말해도 안 돼. 난 이 돈 동생 결혼하는데 꼭 보태줘야겠어. 그렇게 보태고 싶어? 그럼 당신도 5천 내놔. 나도 그걸로 우리 동생 결혼 비용 보태줄래. 이래야 공평한 거잖아? 신우도 내 동생도 똑같이 5천 보태주는 거니까 서로 긴 말할 것 없이 깔끔하잖아. 무슨 5천 타령이야. 나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있으면 진작 동생 주고 남았지. 그러니까 이리 내놓으라고. 내 동생한테도 똑같이 5천 보태줄 여력 없으면 이리 내놓으라니까. 당신 알아서 대출받던 누구한테 사정해서 빌리던 알아서 하란 말이야. 왜 내 퇴직금 가지고 이러는 건데? 그 통장 당장 이리 내. 안 내나? 저는 남편 손에 들린 통장을 빼앗으려고 버둥거렸고 남편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둘은 서로 통장을 차지하려고 실랑이를 벌였고 끝내 남편이 저를 밀치며 현관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을 급히 쫓아가다가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구르고 말았습니다. 머리를 여기저기 부딪히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부모님과 동생은 걱정스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병실 한쪽 구석에 남편이 초조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 그래, 엄마 여기 있어. 정신이 좀 드니?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야. 몸은 좀 어때? 괜찮니? 엄마의 물음에 그제야 몸이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여기저기 두드려 맞은 것처럼 뻐근하고 안 쑤신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심장이 덜컹하면서 배를 움켜잡았습니다. 애는? 뱃속에 애는 괜찮대? 정신이 없어서 몰랐어요. 제일 먼저 뱃속에 애부터 생각했어야 하는 건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걱정스런 마음에 손으로 황급히 배를 어루만졌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가족들은 다들 저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더군요. 뱃속의 아이가 잘못됐다는 것을요. 엄마, 뭐라고 말 좀 해봐. 애기는 어떻대? 괜찮은 거지? 그게 계단에서 크게 다치는 바람에 그만. 말도 안 돼. 아니야. 아직도 이렇게 배가 만져지는데 그럴 리 없어.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지 마. 나 그런 장난 싫어. 그래. 지금 당장 받아들이기 힘들겠지. 그건 앞으로 차차 생각하는 거로 하고 우선은 네 몸부터 추스르자. 머리 크게 부딪혀서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정말 아니야. 아니라고.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내 애기가 잘못돼. 말도 안 된다고. 아니야. 그렇습니다. 저는 아파트 계단에서 크게 다치는 바람에 뱃속에 있는 아이를 잃고 말았어요. 그나마 그 참담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나머지 악을 쓰며 울부짖었고 지금도 아이를 잃은 슬픔에 참담하기만 합니다. 저는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는 남편에게 달려들었고 남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혼했습니다. 저런 인간과 더 이상 한 공간에 같이 있기도 싫었어요. 남편이 곧 아이를 잃은 원흉인데 어떻게 평생 함께 할 수 있나요? 남편은 동생 생각에 잠시 미쳤었다며 잘못했다고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사정했지만 제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서 더 이상 무리였습니다. 이혼 못한다고 버티길래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으로 진행했고 아이를 잃은 죄까지 남편한테 물었어요. 남편은 동생 결혼 비용은커녕 저한테 모든 돈을 다 토해내야 할 판이었고 그렇게 우리의 결혼 생활은 비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가끔 술 먹고 연락이 와요. 본인은 아직도 많이 후회하고 있고 다시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서 개소리를 짓거려대곤 합니다. 짜증나서 차단하면 또 다른 번호로 연락하고 사람을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남편이 모르는 곳으로 이사까지 했고요. 우리 부모님도 믿었던 사위한테 크게 배신당하고 분노하셨습니다. 만약 그 인간이 우릴 찾아올 리 없지만 혹시라도 찾아오게 된다면 부모님께 크게 시달릴 것 같네요. 아무튼 현재 저는 몸도 마음도 회복 중에 있고 더 나은 내일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제 가족밖에 모르는 찌질이 같은 인간 속 시원하게 같이 욕해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